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네, 지금부터 십신 네 계속 이어집니다. 십신 즉 오행상으로는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지금 비겁, 식상, 재성까지 설명이 끝나고 지금 관성 네 번째 관성 편관 설명 끝나고요. 이제 정관으로 들어가겠네요. 십신 사주 명리의 모든 것. 십신은 사주 명리의 꽃이고, 십신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주 명리의 거의 모든 것을 섭렵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신을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셔야 사주 풀이를 하고 해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관이라는 설명 들어가기 전에 네이버 검색창 킹싹 치시면은 라이브 숏 클립 4월 21일 캐시 하나 추가됐습니다. 말하자면 유튜브의 숏 동영상과 비슷한 거죠. 원래 유튜브는 라이브가 실시간 스트리밍이고, 그리고 이거는 라이브 스톱하면서 라이브는 생방송이 되는데요. 그거는 단계가 씨앗에서 새싹이 돼야 라이브 방송 후 조건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은 킹싹 스톱함 네이버 검색창 킹싹에 들어오셔서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씨앗이 발화가 돼서 새싹이 못했습니다. 씨앗이 발화가 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발화가 돼서 새싹이 되면 저에게도 라이브 방송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이 필요한 양말을 생방송으로 직접 방송하면서 여러분과 대면하면서 여러분이 구매하면은 보다 좋은 물건, 우리 국산 좋은 물건 저렴한 값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신 것 다름없습니다.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거. 그리고 주변 분에게 적극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숏 클립이 게시가 됐습니다. 이건 라이브 방송의 한 단계 낮은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발화가 돼서 새싹이 되면은 그때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관이란에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시죠. 정관이란, 그리고 도표도 나와 있죠. 도표 설명. 정관이란 지금 관성에서 오행상으로는 관성이고 십신상으로는 편관, 정관입니다. 편관은 편자는 양을 뜻하고 정관은 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편관 설명 끝났고 관성에서 이제 정관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정관이란 개요, 단어의 뜻 말 그대로 발을정 벼슬관, 발을정 벼슬관, 즉 올바른 벼슬자리, 이게 정관입니다. 올바른 벼슬자리. 단어 뜻 발을정, 그리고 벼슬관, 올바른 벼슬자리. 오행의 관계, 목, 화, 토, 금, 수 필수입니다. 하나의 공식이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공식을 모르고서는 수학이 풀이가 안 되고, 또 공식을 모르고서는 구구단이 성립이 안 되고, 또 알파벳에서
알파벳을 모르면 영어 단어가 성립이 안 되듯이, 영어를 모르듯이, 그리고 한글에서 닷소리와 홀소리, 모음과 차음을 모르면 한글을 알 수 없듯이 필수이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행, 목, 화, 토, 금, 수. 오행의 관계,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 즉 오늘 태어났으면 오늘이 일간입니다. 밤 12시 전에는 오늘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은 오늘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그날 태어난 하늘의 기운, 천간. 그래서 오늘 주인공의 차례입니다.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천간할 때, 그리고 연지, 지질리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 그래서 이 같이 간지, 천간과 지지를 합하면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게 사주팔자. 천간 넷, 지지 넷. 왜 넷이냐? 연, 월, 일, 시 넷, 천간에. 그리고 역시 지지에 연, 월, 일, 시. 그래 4개. 그래서 넷 더하기 넷은 8. 넷 곱하기 2는 8. 떡이나 편이나 달걀이나 계란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8자. 그래서 사주팔자. 사주팔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을 극하고 생극이라고 했죠. 생하고 극한 건 좀 덜 좋은 거고, 생한 건 좋은 거고, 반드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간을 극하고 음양이 다른 경우, 관성은 일간을 극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인공, 오늘 태어난 사람 예를 들어 일간입니다. 그래서 언제 태어났든 누구든 잘나든 못나든 높은 벼슬이든 일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공평하게 사주팔자는 타고났습니다. 연, 월, 일, 시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이 기하든 천하든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사주팔자는 타고나는데, 팔자를 좀 좋게 잘 타고난 사람도 있고, 좀 안 좋게 타고난 사람도 있고, 그 차이점이죠. 사주팔자는 누구나 공평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극하고 주인공, 일간은 일간이라고 하도 본체라고 하도 본원이라고도 하고 명주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주체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간을 극하고, 그러니까 음양이 다른 경우, 음양이 똑같으면 편관인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이다. 파생된 음이 절제된 몸과 마음으로 매사에 임함. 절제된 몸과 마음으로 매사에 임함. 말하자면 흐트러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관의 정관, 혀가 너무 잘 안 돌아갑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관에 해당하는 천간과 지지, 즉 기준은 천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도 하나의 공식입니다. 열자입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천간, 이걸 모르고서는 또 관심이 없으시면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고 좀 배워봐야 되겠다 하시면 반드시 하나의 공식, 알파벳의 ABC식으로 공식입니다. 천간, 바로 갑, 월,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하나, 갑, 일, 을, 이, 병, 삼, 정, 사, 무, 오, 기, 육, 경, 칠, 신, 팔, 임, 구, 개, 10. 그래서 10개입니다.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거꾸로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좀 익숙할 때, 그때 가서
순행이 있으면 반드시 역행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해서 지금 그것까지 나가버리면 골치 아프니까요. 나중에 조금 이해가 가고 머리에 들어가고 이해가 가고 그럴 때 조금 깊이가 들어갈 때 역행.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는 거꾸로라도 가볼명경무계 경신 임계하듯이 자유자재로 개임신 경기 무정병을 갑 하는 식으로 떠듬거리지 말고 저도 익숙지 못하니까 떠듬거린데요. 자유 순행처럼 가볼명경무계 경신임계 이런 식으로 개임신 경기 무정병을 갑 그것도 자유자재로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만이 나무 사주도 봐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익숙해도 모든 것이 능수능란해야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역행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골치 아프니까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요. 아하,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기억하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관에 해당하는 간지는 천간과 지지. 천간은 말씀드린 거고 지지는 12개 역시 공식입니다.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자, 12개입니다. 자, 1, 축, 2, 인, 3, 묘, 4, 진, 5, 그 다음에 4, 6, 5, 7, 미, 8, 신, 9, 그리고 유, 10, 술, 11, 해, 12. 맞지 않습니까?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천간 10, 지지 12, 22자, 22자가 천변만화, 기기묘묘한 변화를 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60년 60해가 환갑, 60년 만에 다시 갑자로 돌아온다. 아주 큰 옛날에 60해갑을 과거에 찾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지금은 장수시대, 백세시대 해서 60 환갑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칠순고래이, 칠순을 6년 과거에 회갑처럼 좀 찾는 경우가 좀 종종 있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순고래이, 과거에는 단명, 명이 짧아가지고요 환갑을 못 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환갑을 아주 성스럽게 치르고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선인들은 환갑을 아주 거창하게 셌습니다. 잠깐 그래서 뭐든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즉 기준 천간이 10개인데 첫째가 갑이지 않습니까? 갑 반드시 번호와 기호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호는 갑이 기호고 순번은 숫자는 1, 2, 3, 4 10개.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준이 갑일 경우에 역시 천간 신금, 그게 음입니다. 그리고 지지는 유금, 역시 음입니다. 천간이 갑이 기준인데 갑은 갑목, 양목 아닙니까? 그래서 천간에 갑목을 극하는 것은 일간을 극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있기 때문에 금이 목을 극하지 않습니까? 금목. 그래서 금이 갑목이 양목이 대신에 극하는 음양이 달라야 정관이 되기 때문에 갑목의 정관은 천간의 신금과 지지의 유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목이 기준일시에 천간 을목이 기준일시에 천간의 경금과 지지의 신금, 말하자면 천간의 을목은 음목이고 천간의 경금은 양금입니다. 그리고 지지의 신금 역시 양금입니다. 그래서 을목일 경우는 경금과 천간의 경금과 지지의 신금이 정관이 되겠습니다. 반대죠. 그러니까 양과 그래서 음양이 다를 때 모든 게 다 음과 양 말씀드렸죠. 그리고 천간의 세 번째 병화가 기준일시에는 천간의 개수와 지지의 차수가 정관이 되겠습니다. 왜냐? 병화는 양화, 그리고 천간의 개수는 음수, 지지의
지지의 차수도 역시 음수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병화가 기준일시에는 천간 개수와 지지의 차수가 정관 되겠습니다. 왜냐 수극화, 수가 불을 화를 극하기 때문에 수극화. 그래서 정관 일간을 극하는, 기준을 극하는 것을 관성, 정관과 편관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편관은 생략하고 정관에 관해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간 정화가 기준일시에는 천간의 임수와 지지의 해수가 정관이 되겠습니다. 왜냐 정화는 음화, 그리고 천간의 임수와 지지의 해수는 양수. 그래서 일간 기준을 극하기 때문에 수극화, 그래서 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토, 천간의 무토가 기준일시에는 무토는 양토입니다. 그리고 을목과 묘목이 정관이 되겠습니다. 왜냐 토는 목을 극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반대로 했습니다. 목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그런데 천간이 무토 양토입니다. 그리고 천간의 을목과 지지의 이 묘목은 음목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목이 토를 극하니까 목극토. 그래서 천간 무토 양토일 경우에 천간의 을목과 지지의 묘목은 정관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토. 기토는 음토입니다. 반드시 갑병 무경림이라고 다섯 개는 양, 그리고 을경 기신계는 천간 음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기토 음토인데 기준이, 그리고 천간의 갑목과 지지의 인목이 정관이 되겠습니다. 왜냐 천간 기토는 음토고, 그리고 천간 갑목과 지지의 인목은 양목입니다. 목이 토를 극하기 때문에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이 되겠습니다. 목극토.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 경금, 기준이 경금 천간, 그리고 천간의 정화와 지지의 오화가 정관이 되겠습니다. 왜냐 경금은 양금, 그리고 천간의 정화 음화, 그리고 지지의 오화 역시 음화입니다. 그래서 금을 극하는 것은 화, 극금, 기준을 극하는, 그래서 정관이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이 되겠습니다. 일간을 극하는. 일간이 예를 들어서 경금이다 하면은 화, 정관이 되려면 천간의 정화와 지지의 오화가 정관이 되겠습니다. 화는 금을 극하기 때문에 화, 극금. 물상면으로 화, 금이 아무리 단단하고 뭐해도 용광로에 들어가 버리면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화, 극금. 물상면으로 말씀을 드려야 기초가 없으신 분, 처음 들으신 분, 그래 머리에 쏙쏙 들어서 다음에도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물상면. 깊이 들어가면 이 글자 하나 가지고 한두 시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요. 지금은 중요한 게 이렇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하셔야, 또 이해가 가야 재미가 붙고 관심이 갖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 물상면으로 쉽게 이해하기 좋게, 그리고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 역시도 자세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좋지만 저희도 좀 힘이 듭니다. 왜냐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도 느껴보셨겠지만 좀 힘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떻게든지 이해를 얻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를 알더라도 똑바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좀 힘이 들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천간의 신금은 음금입니다. 또 그럴시에 천간의 병화와 지지의 사화, 이거는 양화입니다. 천간이나 지지나 양화입니다. 그래서 화가 금을 극하기 때문에 일간, 주체, 본원, 명주, 일주 이렇게 다양한 표현인데 주인공 그 자리를 극하는 것이 관성인데 오행상으로는 관성이고 오행이 아니고 오행상으로는 관성이고, 그리고 십신상으로는 편관 정관인데 지금 정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천간 기준이 신금이다 할 시에는 신금 경 다음에 신이죠. 신이다 할 시에는 천간의 병화와 지지의 사화, 즉 병화 사화 모두 양화입니다. 그래서 화가 금을 극하기 때문에 화극금 정관이 다르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홉 번째 임수가 기준, 임수는 양수, 그리고 천간의 기토와 축토와 미토, 이게 음토입니다. 그래서 임수와 양수기 때문에 수를 극하는 것은 토입니다. 토극수. 역시 물상면으로 여러분이 댐을 막을 때 흙과 돌멩이로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가둬두는 건 흙입니다. 그러잖아요. 제방 간단하게 동네에서 많이 보시고 농사를 지을 때 저수지 막는 거는 흙이지 않습니까? 흙으로 물을 가둬뒀다가 필요치 않을 때는 가둬뒀다가 농사철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물이 좀 부족하다, 가뭄이 심하다, 그럴 때는 유유족절하게 수문을 열어서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토극수, 토가 물을 극한다. 그래서 가둬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하는 건 도와주고 살려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는 이런 도움이 되는데, 생 살려준다, 도와준다, 북돋아준다. 그리고 그건 억압한다, 제재한다, 억제한다. 반대입니다. 극과 생. 그래서 바로 극하는 것이, 수를 극하는 것이 토기 때문에, 토가 천간 기준이 임수, 임수는 양수, 양수의 반대, 양과 반대는 음이잖아요. 그래서 정관이 되려면 음양이 달라야 정관이 되기 때문에 기토와 축토와 미토, 타는 건 지지가 다 두 개예요. 그런 지지천간 하나인데, 여기 토에 한해서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음토나 양토. 왜 그러느냐? 토는 중재자 역할, 중매자 역할, 공인 중개상식으로 계절과 계절 사이를 이어주기도 하고 중개하기도 하고, 중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래서 계절이 네 개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닙니까? 그래서 봄의 토는 진토, 그리고 여름의 토는 미토, 가을의 토는 솔토, 겨울의 토는 축토, 이래서 네 개 다른 지지에 비해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이거는 상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지지가 하나씩인데 축토만이는 두 개가, 축토가 아니고 토에 한해서만 지지가 하나씩 더 있다. 양토와 음토. 그래서 두 개, 다른 건 다 하나씩인데 그렇다는 걸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간의 10번째 개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마지막, 천간의 마지막 개수는 음수입니다. 기준이 개수. 그리고 천간의 술토와 지지의 진토와, 천간의 무토, 진토가 아니고 천간의 무토와 지지의 진토와 술토, 양토입니다. 모두 양토이기 때문에 천간이 기준이 음이기 때문에 지지에서는 모두 천간이나 지지가 모두 양토. 수를 극하는 건 토기 때문에 수 기준 개수가 음이기 때문에 토에서는 천간 무토와 지지의 진토와 술토가 정관이 되겠습니다. 좀 알면 간단하고 쉬운데요.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간단한데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자세히 해서 설명을 해서 여러분을 이해를 도운 게 낫지, 그냥 얼렁뚱땅해서 저 읽어버리면 1분도 안 걸립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은 이해를 돕겠습니다. 또 정말 잘 아신 분이나 또 먼저 많이 배우셔서 좀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안 드시셔도 관계없고요. 여러분이 또 듣고 안 듣고는 자유고, 내공이 있으시면 들어보면 저거 내가 다 알고 있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하면은 들을 필요도 없고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뭐가 틀린다든지 아니면 뭐 하면 기꺼이 지적해 주시고 댓글로 충고해 주십시오. 규모의 언제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가 스승으로 멘토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 알고 태어난 사람 없고, 처음부터 또 다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나 배우고 지금
또 시작했을 뿐이고 늦게 시작했을 뿐이고 그렇다 뿐이지. 네, 배우면 사람은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말 그대로 사단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 하다 보면 언젠가 좀 알 때가 자유자재로 알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까지는 열심히 노력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천재들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들 10년 걸릴 걸, 범부들이 10년 걸릴 걸, 그분들은 3년 내지 5년이면 마스터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가장 가까운 예로서 저희 작은아버지 지금 95세신데요. 생존해 계십니다. 정말 천재십니다. 제 생전에 그분처럼 명리한 분은 처음 봤어요. 다른 분 10년 걸리고 3년 5년에 마스터합니다. 기가 막히게 정말 천부적으로 타고나셨어요. 정말로 제가 항상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오래는 살지 않았는데 작은아버지처럼 머리 좋으신 분은 아직 접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분은요, 이렇게 이걸 수량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이냐, 생일이 언제냐, 몇이냐, 생일 시간 잘 모르겠는데요. 알았다. 해서 이렇게 수량 들어서 해가지고는 한 기로와 2, 3분, 3, 4분 안에 상대방을 다 읽어냅니다. 기가 막힙니다. 왜 천재냐 하시면 학교 문턱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신데 이처럼 오묘한 것을 섭렵했어요. 그래서 수정도로 이러 아주 빨라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 재판한 다음에는 네가 오래 걸리겠다. 이번에 오래 걸리겠는데 네가 이긴다. 재판이라는 건 생사 관련 문제잖아요. 정말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고 정말로 그처럼 머리 좋으신 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쉽게 통달하고 쉽게 뭐 하는데 우리같이 범부들은 10년 해도 이 천문이라요. 끝도 없어요.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사주 명리 또 추역 그리고 풍수 관상 뭐 그러잖아요. 관상도 딱 훑어보면은 저 사람 상이었다, 저 사람이 복 있는 상이다, 아니면 다 그러잖아요. 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천문이라. 우리가 그냥 대충 알려고 그러면 간단히 이거 학문 하나만 해도 10년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아주 대단한 학문입니다. 잠깐 얘기가 좀 빗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럼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정관의 의미. 첫째, 높은 관직의 힘. 설명이 나옵니다. 사회적 변동이 적고 말 그대로 발전 정석 아닙니까? 정석. 발을정 배설관 올바른 배설자리 했잖아요. 말 그대로 파도에도 정석이 있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변동이 적고 관료가 되는 것이 유일한 출세의 길이었던 과거에는 지금과는 정반대죠. 시대 흐름이 정관을 최고의 십신으로 여겼습니다. 옛날 표틀이라면 정말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관은 안정적으로 관직을 유지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평관이 고전적인 무관을 의미한다면 정관은 공평무사한 문관을 의미합니다. 공평무사한 문관, 무관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본관, 문무백관이라 해서 문관과 무관은 말 그대로 무기할 때 무장 장군 그런 분들을 뜻하잖아요. 그리고 문관은 고관 대작 이런 식으로 좀 무와 문은 완전히 다르죠. 극과 극의 반대죠. 그래서 정관은 절제와 안정성 추구하고 보수적이고 규칙을 지키는 성향으로 행정을 관리해주게 어울리는 힘입니다. 구체적인 직업을 보면 행정관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의 안정된 직급이 정관과 어울리는 직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직업을 보면 행정관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의 안정된 직급이 정관과 어울리는 직업입니다.
사주에서 정관이 강하면 자신의 일을 통해 명예를 얻게 되며 직장에서 꾸준히 승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역시 팔자에 이렇게 딱 점지가 돼 있어 나와 있어요. 관문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게. 그래서 입사할 때는 막내로 입사하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 입사할 때는 막내로 입사하지만 차근차근 승진하여 결국 고위직까지 오르는 것이 정관의 특징입니다. 바로 정석대로 바르게. 그래서 자신의 일로 인정받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특히 재물을 탐하고 않고 정관의 기운이 좋으면 높은 관직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관, 타고난 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관문을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팔자에 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정관의 의미 둘째 배우면 누구나 그냥 관문을 먹고 공직생활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아무리 배워도 운을 타고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관의 의미 안정성과 보수성. 안정과 보수성. 정관은 안정을 의미합니다. 안정, 편안한 거 좋잖아요. 정관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충동적인 기질을 억제합니다. 예측 가능한 삶을 위해 변수들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정관이 강한 사람들은 정해진 틀을 잘 바꾸려 하지 않고 편간감, 바로 정반대죠. 그래서 바꾸려 하지 않고 정해진 틀 안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소극적이라는 거죠. 제 편관에 비해서.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하고 특히 집안의 가풍, 조직의 관습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사람을 대할 때 차분하고 사려 깊고 생각이 깊고 온화한 태도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생각의 틀이 고정되어 있고 활동 범위가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견의 양면, 장단점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죠. 세상사는 좋은 것만 또 없고 나쁜 것만 또 없고 항상 공평하다. 음이 차면 또 양이 약해지고 양이 차면은 또 음이 약해지고 태극을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태극, 음양 공평합니다. 양이 부풀어 오르면 음이 적어지고 음이 부풀어 오르면 양이 적어지고 그래서 공평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자연순환이 말없이 착착착 진행되고 한치의 오차가 없지 않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 여름이 가면 가을, 가을이 가면 겨울 소리 없이 진행이 되잖아요. 나 봄 왔다 하는 거 봤습니까? 이래서 정말 순리대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적 성향 때문에 사주의 정관이 강한 사람들은 실속 없이 조직의 리더가 되기보다는 오래가는 실속 있는 보직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보장된다면 리더도 마다하지 않지만 리더가 됐을 때 자신의 자리가 위험하다면 리더가 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잡이가 되지 자신의 자리가 위험하다면 앞잡이 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대담하고 편관 같으면 이런 걸 좋아하는데 좀 소심하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리더 자리도 그렇게 원치 않는다는 거. 자신의 자리가 위험할 때 계속 이어집니다. 당연히 이러한 성향 때문에 정관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동이나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무게를 잘 지킵니다. 중심이 정확하다는 뚜렷하다는 거죠. 정관은 장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관은 적절한 자극을 의미하기에 사주의 정관이 강하면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여 장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타고난 건강을 잘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정관의 의미 셋째, 규칙 준수. 규범이죠. 규칙 준수. 편관은 난세에 득세하지만, 편관, 난세 득세하지만, 난세 어지러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다 한문이죠. 난세 어지러울 한자 아닙니까? 어지러울 난. 그래, 정편관은 난세 어지러운 세상에 득세하지만, 득세 세력을 얻지만, 정관은 법을 잘 지키며 꾸준히 세를 불려 나갑니다. 세라는 세력이죠. 세를 불려 나갑니다. 즉 정관은 규칙을 잘 준수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집안에서는 가장의 권위, 조직에서는 조직의 규칙을 최우선하는 것이 정관적 사고 방식입니다. 생각이라는 얘기죠.